안녕하세요. 진백국어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강서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문제 구성입니다. 총 32문제였는데 객관식으로는 29문항, 주관식으로는 3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교과서에서 출제한 건 10문항 정도밖에 안 됐고 19문제가 올해 있었던 1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출제된 10문항도 절대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외부 지문 5작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부 지문이라는 건 나올 거라고 경고를 안 해주신 상태에서 갑자기 던져주신 거죠. 그 작품들이랑 연계해서 문제를 풀도록 배치하신 거죠. 그리고 강서구에서 주관식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쓰는 연습만 어느 정도 있으면 교과서 위주로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패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 몇 문제를 통해서 강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며 그리고 어떤 식의 역량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구에서 원하는 능력은 역시 배경지식 아니면 독해력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좋지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던 내용인데 역시나 이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보기를 주셨어요. 이 보기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냥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상당히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기존에 들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연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제시문을 분석해주면서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 뭐 이원론적 세계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사상이 어떻게 철인 정치랑 연결되는지, 동굴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친구들은 이 문제를 좀 상당히 잘 풀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뭐 다양한 그 철학 용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은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철학 용어들을 일일이 어떤 뜻인지 좀 정확하게 개념을 짚어주면서 가면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체계적인 정리가 없었으면 이 제시문을 풀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에서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 내용을 설명을 들었던 적이 없던 친구들은 1번부터 3번에 나왔던 비문학이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웠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좀 전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 애들은 열심히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한자 소양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강서구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트렌드인데 강서구 선생님들은 그 모의고사에서 시험 잘 보려면 기본적인 한자 소양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게 맞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 선생님들의 의견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이제 홍계월전이라는 작품을 갖고 내신 건데요. 실제로 그 교과서에서는 홍계월전이 한 20줄?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대대로 언제나 홍계월전 문제를 내실 때는 학생들한테 홍계월전 전문에서 나오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니들이 알아서 준비,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홍계월전이 고전소설이다 보니까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자어 소양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문제를 그럭저럭 잘 풀 수 있는데 한자 소양 없는 친구들은 이거는 대비할래야 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맞추겠다고 막 거기에다 올인하다 보면 안 그래도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참 계륵 같은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을 고르고 골라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뭐 정혼, 전화이복, 갱생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보시는 어른들 기준으로는 아니 저 단어가 왜 어렵다고 그러지? 이건 기초 단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 기준으로는 강서구에서도 저런 한자 용어들 모르는 친구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이게 매해 거듭될수록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서구에서도 이게 자꾸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강서구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도 말씀드릴게요. 강서구에서 또 언제나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경험치 아니면 언어 감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왜 언어 감각이라고 표현했냐면 비문학할 때 독해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문학은 약간 그 논리성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개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언어 감각은 문학을 풀 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서 빠른 상황 판단에 근거해서 좀 감각적으로 이건 왠지 맞을 것 같고 틀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감각적으로 분리하는 능력이 좋든지 아니면 애초에 문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문학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게 정답이지라고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개 다 있으면 다 좋겠지만 어쨌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보면은 문학 작품은 거의 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실 때 언제나 꼭 이렇게 외부 작품도 같이 섞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꼭 모두 고르시오 패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강서구에서는 절대 학생들에게 쉽게 점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정말 강서구 선생님의 그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26번 문제는 선생님이 경고하지 않았던 나올 거라고 예고해 주시지 않았던 청산별곡이라는 외부 지시문을 주고서 내신 건데 사실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미리 공부를 해놨던 친구 아니면 이게 왜 이런 뜻이지? 라고 의미 해석 자체가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핵심 제시문으로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거를 골라라 이렇게 하셨는데 참 속어법 할 때도 굉장히 좀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 일단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못하면 너는 아웃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구분 못하면 너는 이 문제를 애초에 도전할 자격도 없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의 그 패턴이 뭐냐면 공부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일단 기역과 니은은 확실히 틀리니까 디귿, 리을, 미음 여기에서 뭔가 결정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 했던 친구들은 이제 요 디귿을 보고서 고민합니다. 근데 실제로 청산변경을 보면 자기한테 그 고통을 주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적인 그 문학적 감각, 글을 읽고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만 있으면 디귿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냐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해도 좀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는 바로바로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럼 일단 디귿은 맞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여서 틀린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디귿은 틀린 선지로 딱 놓고 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애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리을이 맞느냐, 미음이 맞느냐. 근데 여기서 지금 선지의 구성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왜냐면 이 리을은 청산별곡을 미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건 당연히 이거지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청산별곡을 미리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왜 운명론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명론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구절은 딱 하나거든요. 누가 던진 돌인가? 어디다가 던진 돌인가?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알지도 못하게 그냥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얘기하는 운명이라는 건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선사한 것. 그게 운명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 내용이 이게 진짜 선지를 나타내는 내용, 그 선지가 이 운명을 나타내는 내용인가? 이거 어떻게 분석해요? 공부 안 했으면.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강석호 선생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시냐면 너의 언어 감각을 테스트해 볼게. 이 미음이 정말 절묘한 선지였던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화자는 술을 마심으로써 더더욱 자연의 흥취에 빠지고자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청산별곡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겠다, 술 냄새가 나니까 내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인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중간중간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그래서 울고 싶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술을 찾으면 왜 찾는 걸까요? 술을 마셔서 즐겁다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슬프니까 그걸 위안 삼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과 저기 나와 있는 흥취라는 말, 즐겁다라는 말이랑 어울리지 않아. 네가 이거 눈치챌 수 있으면 너 문제 맞출 수 있어. 눈치채봐.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이건 진짜 박수가요, 박수.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게 공부 열심히 해준 애들은 쉽게 가겠지만 네가 미처 이걸 공부 못했더라도 수능을 잘 풀 수 있는 놈이면 넌 합격이야.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친구 요거를 놓쳤어요. 아쉽죠. 그래도 지금 미움 갖고 요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제가 나중에 이제 친구 불러서 시험지 푼 거 복귀할 때 얘기를 해봤더니 흥취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술 마셨다라는 내용 바로 위에 그 뭐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연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뭐 갑자기 즐겁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푼 거라서 이거는 너가 공부 안 한 너의 그 죄지. 그래도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근데 조금만 더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같이 좀 토로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강속어 시험에 대한 핵심적인 그 역량, 어떤 게 필요한지 간단하게 분석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강속어에서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기초적인 내용 숙지만이 아니라 일단 문제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많이 풀 때 외부 지문, 처음 보는 재심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야 돼요. 의문 가지지 마세요. 새로운 거 나왔다, 내가 처음 본 거 나왔다, 무조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 시가 무슨 뜻이고 뭐가 핵심인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것도 재심으로 나왔을 때 단순하게 그 비문학 안에 있는 내용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핵심적인 기초 배경 지식이 어떤 건지도 좀 같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자어휘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학원 정규 커리에 보면 한자어휘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친구들이 중요한지 모르고 대충 건성건성 넘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매주 20단어 정도의 한자 어휘는 열심히 숙지해 와서 테스트 보고 그거를 조금 숙지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은 한자 어휘에 대한 경험을 좀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그 작품 꼭 짚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시험범위 아닌데 이것도 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강속어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네 번째, 마인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냐면 가끔 강속어 친구 중에서 저는 수시는 아니고요. 저는 빡정시예요. 전 정시고 수능할 거기 때문에 내신 공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강속어에서는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친구들을 우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속어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접하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수능과 모의고사에서의 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마인드 세팅 꼭 하세요. 내신과 정시가 별개가 아닙니다. 어디서는? 강속어에서는요. 그럼 그거 조금 꼭 숙지해 두시고 다음 기말고사 때는 더욱 알차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보람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